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영작 공부 방법 제8탄 영작 특강 영작 비결 5가지 능률영어사 이찬성 대표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여기도 있고 또 저 밑에 제가 별도로 달아놓겠습니다. 자, 영작문 그 비결은 무엇일까? 누군가 필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저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비결 1. 많이 써보십시오. 예,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안 써보고는 영작은 늘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말입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그냥 물 바깥에서 그 요령만, 처음에는 물론 요령을 그 강의를 듣죠. 수영 강사한테. 그렇지만 그것만 백날 배워봐야 수영이 늘겠습니까? 직접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직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들어가서 허우적거려야 됩니다. 설사 뭐 그런 요령을 모르더라도 물에 들어가서 한참 헤매다 보면은 약간씩 요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영작이란 것은 실제로 많이 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데 글을 써보라면은 만약에 그분이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말에 걸맞지 않은 아주 초라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아주 놀랄 정도로 초라한 글을 쓰게 됩니다. 물론 뭐 카톡 정도야 하겠죠. 그거야 뭐 영작문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쓰면 되니까. 근데 우리 영작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앞뒤 구성이 맞아떨어지고 설득력이 있고 뭔가 읽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그 전달해주는 그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는, 뭐 감동까지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뭐 이거 뭐랄까 좀 그 이건 너무 심하다. 뭐 이따위 글을 쓰냐. 이 정도 말을 안 들으려면요. 그 정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말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 짓거리죠. 막 말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말이란 것은 뭐 사라져버리는 것이 남지도 않는 것이고 또 좀 틀리면 그 다음에 다시 고치면 됩니다. 아까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근데 글이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이란 것은 이미 적어버리고 이미 자기 손을 떠나버리면은 영원히 남는 것이, 물론 영원히 남지 않겠지만 하여튼 오래오래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원 부원 뭐 왔다 갔다 새로 고치고 이런 것이 글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최종 본 글에는 깔끔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깔끔하게 모든 정리를 하려면요. 글을 많이 써봐야 됩니다.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깔끔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글을 처음에 오히려 문법 지식이 좀 떨어지더라도요. 처음에 막 그 개발 세발을 이렇게라도 많이 써보는 사람은 차츰 자기의 글이 정리가 돼갑니다. 나중에 하면 할수록 이렇게. 주제를 물론 자꾸 달리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글은 써보는 만큼 늡니다. 예. 그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물론 수영 강습도 이렇게 그 물 바깥에서 배웁니다만은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해봐야 그것이 느는 것이죠. 예, 그냥 강습만 들어서는 참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쓰기는 이거는 말도 사실 그렇죠. 회화도 그렇습니다. 틀리건 말건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틀리는 사람이 나중에 말을 더 잘하면 더 빨리 늡니다. 물론 의식이 전혀 없이 뭐 그냥 뭐 힘이 티미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습성으로 이렇게 말을 뭐 중언부언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문제죠. 그러나 뭔가 자기 마음속에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고 뭔가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 뭔가 또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있으면요. 그 글이란 것은 자꾸 진화를 합니다. 쓰면 쓸수록요. 쓰지 않으면 진화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려본 사람이 가장 많이 늘게 됩니다. 회화도 마찬가지고 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릴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일단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되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글도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쓰다 보면은 저절로 글이 다듬어지고 예뻐지고 그 품위가 생기고 절도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문법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해도 글을 처음 쓰면요. 글이 이상하게 질이 멸렬합니다. 이렇게. 예, 아주 신기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다음 문단. 자, 무엇을 어떻게 쓰냐고요?
쓸 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일기를 영어로 쓸 수도 있고 수첩에 메모를 영어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허물없는 친구에게는 가끔씩 영어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예, 수업 중에 영어로 노트를 하는 것도 적극 권합니다. 이런 것조차 잘 안되면 영어로 읽은 글 중에서 나중에 영작할 때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표현들을 수첩에 기록해두고 복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필자의 경험상 이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라이팅의 비결은 많이 써보는 것. 어학연수 가서 에세이를 매주 한 편씩 써본 학습자는 저의 조언에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 저의 비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운전을 하거나 누굴 기다리는 시간이면 떠오르는 생각은 머릿속에라도 영어로 종종 써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글을 써본다는 Upon arriving at the office, I should check the emails to see if there are mails that I haven't answered yet. Oh, come to think of it, I have one that I have forgotten to answer, a mail from ALAK president. 등등등 이렇게 해서 처럼 말입니다. 이때 영어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생각나지 않는 단어를 우리말로 하고 아는 만큼만 영어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또 제 경험도 하나 말씀드리죠. 이제 그 이찬성 대표님께서는 뭐 이것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뭐 영어 그야말로 영어의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열정, 천재란 것은 열정과 그 노력 그리고 재능 이런 것이 다 합쳐지는 것입니다. 재능만 있다고 그게 뭐 천재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뭐 사실 저는 그 마음속으로 늘 생각을 영어로 합니다. 100%는 못하지만은 모든 제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일단 합니다. 네, 그것이 처음에는 뭐 엄청 어렵고 귀찮고 정말 귀찮아 죽을 지경이죠. 그렇지만 그거 자꾸 하면 그것도 습성이 되면요. 저는 요즘 같으면은 웬만하면 영어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틀리겠죠. 틀리지만 관계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그걸 영장문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영어 회화라고 합니다. 영어 회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뭐 영장문 정도로 갈 정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깊이 있고 그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그냥 우리 그 생각에 저게 뭐지? 아하 아까 까먹었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기 누가 오고 있지? 저게 뭐야? 이런 표현 정도로 저는 다 영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화죠. 회화. 장문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장문에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그런 감정 생각들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도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음속으로 이렇게 영어를 자꾸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최고의 비결이죠. 최고의 비결. 손으로 쓰는 게 따라갈 수가 없죠. 손으로 쓰는 것은 뭐 여건이 뭐 연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자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어디에 있건 가능합니다. 운전이건 뭐건 뭐 기다리건 뭐 눈만 뜨면 가능한 것이죠. 눈에 척 보이면 저는 그 영어로 합니다. 이렇게. 아, 날이 밝았구나. 예, it's bright already. today 뭐 broke already 한다든지 그때는 문법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 뭐라 합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인데. 그럼 신경 쓰지 않으면 실력이 느느냐? 늡니다. 틀린 영어를 계속해도 분명히 늡니다. 쓰는 만큼 늡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머릿속에 문법 지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틀려도요. 그 틀렸다는 것을 하고 나면 압니다. 말이라는 것은. 글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저는 뭐 일기 같은 거 또 여기 이제 위에 나오네요. 뭐 메모도 영어로 하고 또 일기도 영어로 쓰고 이런 것이 있고 또 뭐 흠없는 친구에게 가끔씩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고 또 나중에 수업 중에 노트를 뭐 영어로 한다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이거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아마도 거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그 글씨가 굉장히 악필이었습니다. 우리말 글씨가. 그나마 영어는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악필을 안 쓰기 위해서 영어로 자꾸 썼죠. 우리말을 쓰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한글로 쓰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불가피하게 피치 못하게 이런 것이 전화위복이라 합니까? 영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뭐 노트고 뭐고 뭐 저는 회사 생활 하면서도 모든 그 이 회사에서 회의 들어가서 적고 이 필기 이런 것을 노트 그 회사 업무 수첩 전부 영어로 적었습니다. 정말 뭐 특이하게 아주 우리말로 꼭지가 되는 것은 우리말로 적지만은 그 말고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영어로 적고 물론 그것이 다 문법적은 아닙니다. 쓰다 보면요. 아 이거 틀렸다 금방 압니다. 그러나 그걸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론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좀 창피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 틀렸다는 것을 알으면 일단 그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안 고치더라도요.
자꾸 써보면 허점이 드러납니다. 많이 써보셔야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되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안 써보면 자기가 뭘 아는지 모릅니다.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영원히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온 이렇게 뭐 메모, 일기, 뭐 이렇게 뭐 이메일, 이런 거, 또 뭐 노트, 업무 수첩 이런 거 전부 영어로 이렇게 해보셔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도 이제 더 세련되게 쓸 수 있고 모르는 것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는 걸 나중에 뭐 그냥 찾아볼 필요도 없고 저절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요. 그런 상황이 또 어떤 그 방송을 듣거나 뭐 책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뭐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하면 영어로 된 거 반드시 그런 것이 튀어나오고 그런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또 금방 또 이게 습득이 되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틀려봤기 때문에. 안 틀려보면 그것이 뭐 나중에 그게 그런 상황을 접하더라도요. 그것이 자기 두뇌에 그렇게 큰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영어로 해본다.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히 혁명적이지만은 참 하기 힘든, 정말 때려주기도 하기 힘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영어로 하기입니다. 미국 가서도 생각을 영어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각을 영어로 한다는 것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생으로 그냥 억지로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단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게. 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제 영어에 도움이 되는지는 말로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뭐 수첩 당연하죠. 메모를 하면서 누가 그 문법적인 영어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문법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문법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문법 공부를 하시되 그걸 막상 쓸 때는 문법을 잊어버리라 이거죠. 잊어버리고 하고 나중에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문법 지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문법을 영 모르고 자꾸 실수하는 거하고 문법을 알고 실수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영어 어법 지식은요. 어느 정도 기본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엄청난 자산이 되죠. 이렇게 하고 다음 문단 들어갑니다. 비결 2. 많이 읽으십시오. 예, 리딩과 라이팅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딩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많이 읽으면 영어의 어휘, 구문,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니까요. 일단 읽으면 문자, 언어의 시각, 인상들이 대뇌 신경혈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가령 Clearly, students learn to write in part by carefully observing what is already written 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에 어미 단락들이 대뇌 신경혈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Learn to write, 배우는 법을, 쓰는 법을 배우다. Learn to write, 예. In part, 부분적으로, by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what is already written, 이미 써진 것. 자, 필자가 일본인 한 분과 기패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영작을 얼마나 잘 하든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토익 700점에 도전하겠다. 토익 700점 같은 사실 많은 점수가 아니죠.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편 타임즈 칼럼을 매일 1~2개씩 정도 하면서 거기서 읽은 어휘, 구문, 표현 등을 활용해 본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언젠가 소개드린 dropping grammar and adding reading improves writing 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지요. 자, 그럼 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딩을 많이 하면 라이팅이 는다. 이거는 뭐 말하면 입만 아프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읽는 사람은요.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실력자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영작, 심지어 영어 회화까지도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이미 그 독서를 많이 하면은 훌륭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토대가 이미 그런 거하고 친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이미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작을 열심히 하면 그야말로 일신 우일신 쭉쭉 뻗어나가죠. 최고죠, 최고. 예, 작가들이 다른 사람 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설가가 자기 글만 딥다 쓰면요, 그거 별로입니다. 작가들이 다른 사람 책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작가들이 글도 물론 많이 쓰지만 독서량도 무지무지합니다. 예, 이 많이 읽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고 저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읽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진짜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영작 다음으로 어려운 게 독서입니다. 이 영어로 책 읽는 겁니다. 듣는 게 쉽죠. 차라리 듣는 게. 근데 듣는 거하고 읽는 거는요 차이가 많습니다.
시각정보하고 청각정보는요, 한 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시각정보가 5배의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두뇌에 깊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시각정보가. 듣고 넘어가는 것은 크게 우리 두뇌에 자극을 못 주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하고,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 우리가 다시 보겠죠. 그러면요. 이해를 할 때까지. 그건 듣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건 말건 지나가 버리죠. 예. 읽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책을 쭉 읽거나 뭐 시간이 아주 급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자기가 뭐 혹시 이해를 못하면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 효과란 것은 읽기의 5배랍니다. 그만큼 이 독서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량이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대학 다닐 때야 뭐 정말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뭐 시험 기간만 아니라면 저는 뭐 한 이틀에 한 2, 3일에 한 권 정도는 거의 아마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요. 대학 4년 내내 그 정도는 물론 뭐 신문 같은 것도 합쳐서 그렇게 하겠죠. 신문을 잡지를 뭐 보는 날은 또 책을 못 읽는 날도 읽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하루에 한 최소 100페이지 정도 시험 기간 말고는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많이 읽을 땐 200쪽도 읽고 뭐 우리 제 학교에 다니던 학교에 제가 처음 본 소설책이 많습니다. 예. 아무도 안 빌려간 그런 책을 제가 처음 빌려서 영어 소설책. 그거 제가 처음 본 게 많습니다. 뭐 워낙 많이 보니까요. 몇 권 빌리면 그냥 금방 또 갖다 줘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뭐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속하기가 힘들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냥 이제 뭐 신문이나 읽고 뭐 잡지나 읽고 이렇게 물론 제가 또 나중에는 또 영어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또 열심히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강의 하나로 또 시간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러건 말건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해야 글을 쓰는 사람이건 말을 하는 사람이건 뭔가 발전이 있지. 독서 없이 뭐 자기가 뭐 스스로 창작해서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죠. 그렇게 해서 독서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글을 읽다 보면요. 자기도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저절로 동화가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예, 많이 읽은 거 자주 본 것은 그만큼 쓰기가 쉬워집니다. 물론 본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중에 한 20, 30% 정도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고 나중에 그런 것을 또 보고 하면은 거의 암기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 아주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 작문이라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좋은 글을 흉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뭐 보니까 위에 글 제가 앞에 문단에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백교서기 영문 백교서기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정 지겨워서 못하겠다 영작문을 이거는 도저히 때려주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좋은 글을 뭐 뉴욕타임스 신문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 신문 좋습니다. 아니면 영어서 만만한 거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거는 골병드니까 만만한 걸 가져와서 그것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따라 쓰는 게 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종이로 직접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자판으로 막 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써보시면 얻는 것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분은 이 일본 분은 뭐 저편 타임즈 칼럼을 한두 개씩 정독을 하면서 거기서 읽은 어휘, 구문, 표현 등을 활용해본 덕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칼럼 같은 걸 따라 써보면요, 이 정독하는 효과 이상이죠. 읽는 거하고 쓰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걸 한번 손으로 직접 보면서 써본다. 이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읽고 지나가는 거하고 그걸 한번 써보고 지나가는 거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이거는 듣고 지나가는 게 1이라면은 쓰고 지나가는 것은 그걸 쓰면서 읽으면서 쓰면서 지나간다.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10 정도 효과가 날 겁니다. 뭐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이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이 dropping grammar and adding reading improves writing 이것은 dropping grammar 이것은 문법을 이제 집어치우고 독서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writing 서기를 향상시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전혀 무용론으로 이렇게 문법은 뭐 척결 대상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입니다. 이런 소리는 이제 기본 문법이 된 사람, 기본 문법이 된 사람이 하는 소리지 전혀 맹탕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문법 정도도 마스터를 못했다 하면요. 글이 늘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구조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글을 써야 이렇게 늘지. 너무 엉망으로 글을 막 흘려 쓰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글을 대충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안 납니다. 글을 쓰면서도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틀렸구나.
좀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고 아까 그게 틀렸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뭐 써놓고도 이게 뭐 틀린지 말지 뭐까지 멋대로 해라 뭐까지 그러면 평생 가도 그게 늘겠으면 물론 조금 늘겠지. 뭐 엄청 써버리면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설 수도 없습니다. 별로 의식이 없으면요. 뭔가 집착이나 애착, 끈질긴 도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뭔가 그런 것이 있으려면 뭔가 자기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뭔가 비교를 해보지. 틀렸구나 맞구나 해야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 두뇌의 어떤 사고 과정도 없이 그냥 손만 끄적끄적끄적 한다. 예를 들어 단어 외울 때 뭐 단어를 한 단어를 100번씩 써보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쓰는 게 아무리 좋다 하지만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써야지. 그 머리를 굴리려면 자기가 아는 게 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 문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적인 거, 이것도 자기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장문을 할 때는 자기한테 소화가 가능한 거 이런 걸 하시는 것이 일단 자기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려워버리면은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2m를 그냥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계단으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건 쉽죠. 2m를 한 방에 뛰어 오르려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3m쯤. 도저히 못 올라가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계단으로 조금씩 쉽게 가면 그걸 금방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항상 쉬운 거를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가고 지속적이 되고 실력이 늘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비결 3. Pre-writing, writing, post-writing 과정을 거치십시오. 자, 라이팅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쓰기 전에 플래닝 타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래닝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짧게라도 꼭 가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쓴 것을 여러 차례 고치고 개선하는 작업, 즉 포스트 라이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필수죠. 운동할 때 준비 충분히 하는 사람들 많지 않듯이 라이팅이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끄집어내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학습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이 꼬이게 되어 결국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는 옛날에는 이메일을 쓰자마자 보내곤 했는데 요즘은 꼭 에디팅, 프루프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철자 확인도 하고 에디팅을 여러 차례 하면 할수록 글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죠. 저도 이제 영장문 번역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이 번역가가 되기 전에 이미 회사에 있을 때 영작을 늘 했습니다. 콘텐츠 만들 때도 그렇고 늘 하고, 모든 업무 수첩도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제 일기, 모든 사이트에 쓰는 거 이런 거 다 거의 영어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직업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요, 이 포스트 라이팅, 그러니까 이 교정을 엄청나게, 검수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돈 받고 글을 써주는데, 그걸 번역을 해주는데 문법적인 하자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직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이 철저해야 됩니다. 아주 문법이 굉장히 극도로 필요합니다. 이때는 하나라도 약간이라도 이상하면 곤란하죠. 자, 이 플래닝 타임, 이건 물론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을 하니까 플래닝 타임 필요 없죠. 이왕 원문은 주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 원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잽싸게 일단 대충 번역해 버립니다. 일단 영어로 어떤 미국인이 보기에 대충 의미 전달이 될 정도로 삽시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교정 볼 때 이제 진지하게 다시 봅니다. 그때는 이제 문법을 보면서 원문을 제대로 옮겼는지 보면서 1차 교정, 2차 교정, 3차 교정, 심지어는 4차 교정, 5차 교정까지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문장을 점점 좋게 하는 것입니다. 교정 볼 때마다 고칠 게 나옵니다. 10번 봐보십시오. 10번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고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봤다는, 저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봐도 틀린 게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장을 잘 쓰는 사람도 한 방에 글을 완벽하게 쓰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한 방에 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유명할수록요, 그 원고를 수십 번 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수십 번. 10번 정도는 물론 너무 긴 소설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글이라면은 진짜 수십 번 볼 수도 있죠. 그게 정말 중요한 글이고, 자기가 발표를 해서 책에 실리고 이 정도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프로죠. 끈질기게 보는 것이. 그러면서 실력이 또 느는 것이죠. 그냥 한번 픽 써버리고 그냥 보내버리고 이러면 실력도 안 납니다, 이제. 물론 그래도 많이만 하면 늘긴 납니다만, 한 만큼.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결 4, 비결 4, paraphrase 스킬을 익히십시오. paraphrase 하면 이것은 같은 뜻으로 다른 표현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 표현을 익혀놓으면 그 표현들이 잘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은요, 영어 회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통하리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만은 통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외우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표현을 저는 특히 중시해서 여러 번 익힙니다. 그럼 그것이 말을 할 때 잘 튀어나옵니다. 말이란 것은 너 생각해서 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바로 생각해서 나면 이미 늦어버리죠. 말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철저히 고치고 또 고치고. 근데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상대방이 그 지겨워서 그걸 그냥 졸아버리죠. 어떻게 그 말을 그 한참 기다렸다 듣고 생각을 막 굴려 또 한참 하고 또 그걸 듣고, 응? 누가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앞에서 다들 바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러프레이즈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요,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집중적으로 익힙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익혀놓으면은, 여러 가지를 익혀놓으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익혀놓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 자기 두뇌에서 제일 튀어나오기 쉬운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제일 좋은 표현은 아니고 제일 쉬운 것이 튀어나오죠. 그럼 그걸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장문할 때도 마찬가지죠. 장문할 때 한 가지 표현만 알고 있으면 그 표현이 가끔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패러프레이즈는 한 개 알 거를 세 개를 알아야 되면 우리 두뇌가 용량이 차지하느냐? 우리 두뇌 용량이 그 정도는 감당합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뭐 단어를 많이 외우고 표현을 많이 외워도 그 정도는 우리 두뇌가 처리 못할 정도로 뭐 부하가 렉이 걸릴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마음 놓고 외우시고 많은 표현을 한 가지 뜻을 많은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 표현이 잘 튀어나옵니다.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요. 자, 앞으로 뉴 토플 라이팅 시험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더군요. 패러프레이징이란 글을 쓸 때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령 자신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록한 아이디어 중에 불필요한 것을 지운다고 할 때 한 번은 일리미네이터를 쓰다면 다음에는 크로스아웃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죠. 이런 것도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대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단어가 약간씩 달라도요, 원어민이 보기에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원어민이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서 흉내를 내야 됩니다. 영장문은 철저히 흉내입니다. 예, 흉내를 창의적이 돼야 어떻게 흉내를 내느냐? 예,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창의적이 됩니다. 흉내를 낸다는 것은 뭐 계속 그 생각 아이디어 자체를 흉내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글의 방식을 흉내를 그 어떤 표현 이런 expression 이런 표현 수가 이런 것을 이런 거는 이때는 이렇게도 쓰는구나, 또 이때는 또 저렇게도 쓰는구나, 이 똑같은 말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쓰네, 이런 것을 자꾸 눈여겨보란 말이죠. 결국 우리는 원어민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방을 해야 됩니다. 모방을 자꾸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합니다. 나중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절단한 문법이 들리는 것은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앞에서 Do not worry about your spelling and grammar. 예, 이거 맞는 말입니다. 스펠링하고 그래머에 신경 처음에는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 글 자체가 완성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장창창 와당탕탕 막 나가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한 방에 그냥 끝까지 바로 가버립니다. 무리할 정도로. 일단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저는. 예,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완성을 해놓고. 아니면 중간에 가다 포기해버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Do not be concerned about spelling and grammar. 예, 이거 바꿔 쓸 수 있어야 한다. 예, 좋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뭐 다 좋네요. 이렇게 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을 할 땐 자신이 쓴 내용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do not evaluate your ideas라고 쓰던 다음번에는 do not judge your ideas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평가자로부터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면은, 왜냐하면 자꾸 같은 표현을 쓰면요, 자꾸 반복이 되면 좀 지겹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좀 다른 표현을 써주는 것이 듣기에도 읽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부담감이 적습니다.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많은 걸 읽으면서 동일 혹은 유사 표현을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록하면 좋지만 기록을 안 하더라도요, 자주 보면 그것이 거의 기억이 됩니다. 암기가 되니까.
일단 뭐 엄청 읽으면 좋고 뭐 엄청 읽을 형편이 못 되면은 이런 것을 뭐 기록을 해도 좋겠는데 그걸 기록하면서 문장을 보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읽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럼 참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드신 분은 그냥 읽기만 주고 하십시오. 그래도 늡니다 실력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면 또 이제 막 그 하니까 뭐 어떤 분은 막 독해하면서 응? 단어 찾으면서 막 적고 노트에다가 막 아주 보기 좋게 정리하면서 또 막 그냥 온갖 색연필로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수거 단어 따로따로 막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제 한계입니다, 그게. 저는 읽을 때는 그냥 독해만 쫙 합니다. 단어 절대 안 찾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나가버립니다. 단어는 안 찾습니다. 모르는 단어 그냥 지나갑니다. 추측하면 추측. 그리고 뭐 문장을 모르겠다. 그냥 저 모르는 문장 더 빨리 지나가 버리죠. 저는 그거 가지고 낑낑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빨리 읽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그럼 그 실력이 느냐? 실력이 늡니다. 예. 그래도 늘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그 산 정인입니다. 저는 독해할 때는 엄청 빨리 읽습니다. 저는 아예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딱 잡고 휙. 저는 페이지 넘기는 재미에 독서를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읽는데 모르는 문장 더 빨리 지나갑니다. 모르는 단어 신경 한 개도 안 씁니다.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죠. 근데 그걸 어떤 분은 막 단어를 찾고 막 게다가 암기하려고 나중에 단어장에 그걸 기입을 하고 그럼 진도는 언제 나갑니까? 그러니까 맨날 소설 사면은 앞 페이지만 막 그냥 팍팍하게 적어놓고 뒷페이지부터는 깨끗합니다. 예. 저는 사면 그냥 새 책입니다. 한 2번 읽어도 저는 2번 읽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만 일단은 소설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나면 그냥 새 책이에요. 한 개도 안 적고 바로 넘깁니다. 바로 휘다 한번 잡았다면 그냥 손에 들었다면 그냥 끝납니다. 저는. 왜냐 한번 놓았다 하면 그 다음에 언제 들지 모르니까. 그만큼 그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할 여건이 조성되기가.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비결 5.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필자가 대학을 가짜로 하고 모의회사 취직해설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출 상품의 가격 조건에 관해 텔렉스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란 것이 없었지요. 나중에 내보낸 텔렉스 카피를 텔렉스 여직원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중요한 숫자 하나가 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에게 사과를 하고 바로잡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쳤더라면 반갑게 발 뻔했었지요. 필자는 그 이후 모든 편지나 그런 발송한 일을 반드시 옆 사람에게 한번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래 여쭤면 명확한지 표현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 필자가 반응이 못한 고칠 것을 반드시 찾아내 줍니다. 이거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맨날 옆에 고쳐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대기하고 있나요? 예. 또 혼자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자기가 한번 더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거는 이게 지금 여기 서신 그 이찬수 대표님 거의 사실 최고입니다. 자기가 10번 보는 것보다도 옆에 사람이 한 2~3명이 한 번 더 봐주는 게 훨씬 잘 보입니다. 자기가 10번 보는 것도 엄청 물론 자기가 한두 번 보는 것도 굉장한데 그래도 많이 찾아냅니다. 틀린 거.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요 금방 더 찾아냅니다. 왜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면 어떤 고정된 틀을 가지고 봅니다. 약간의 편견이죠. 그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맞겠지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은 그런 편견이 없기 때문에 죄다 보는 것이 그러니까 싹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옆에 사람 이거 좋은데 일단 자기라도 최소한 자기가 2~3번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메일이라도요. 그래야 보면 반드시 고칠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을 하면서 고칠 게 나옵니다. 서서 바로 보낸다는 것은 그건 자살골 거의. 네, 그럼 절대 안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영장문 이런 것은 이런 거 뭐 텔렉스 이메일 이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뭐 논문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것은 이런 정도의 뭐 피드백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 아주 정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주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정말 좋죠.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게 끝이네요. 예, 끝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